신개념 부동산 정보쇼, 재테크의 고수, 놀부도 본방사수하는 부동산 정보쇼, 놀부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준구입니다. TV를 보기만 하는데도 돈을 버는 프로그램 놀부쇼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LA와 오렌지 카운티, 벨리의 부동산 전문가 세 분과 그리고 주택 융자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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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주제가 말이죠. 이거 얼마면 되겠니? 이거요. 얼마면 되겠니? 사실 얼마 보세요? 대본에는 원빈처럼 해달라고 써 있는데 안티 천만이 생길까봐 흉내를 못 내니까 얼마면 되겠니? 이거예요. 그래서 바이어나 또는 예비 바이어들이 집을 사야 되는데 융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가격에 집을 살 수가 있는지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융자 금액을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볼까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우선은 저희 그 프로페셔널 용어로 DTI라고 하는데요. DTI. 네, D는 debt인데 그거는 이제 빚 같은 거, 뭐 네. 지출 같은 거겠죠. 그 debt to income ratio, 그러니까 빚하고 income 수입하고의 레이셔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버는 것과 지출의 얼마 비율을 벌어서 얼마 따지는 쓸 수 거예요? 있느냐. 그렇죠. 네, 얼마 벌어서. 제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쓰느냐. 지난 시간에 2배는 돼야 된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간단하게 말해서.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네네. 그 데트 파트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선 얼마짜리 집을 사게 되고 융자를 얼마 하게 되면 그 모기지 페이먼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기지 하우스 페이먼트하고 거기에다가 재산세도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 그다음에 또 보험료. 화재 보험. 그 세 개를 다 합치면 이제 하우싱 페이먼트가 나오는 것이고 또 뭐 자동차 타운하우스도 페이먼트 틀리잖아요. 예,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칸도 같은 싱글패밀리하고 경우 콘도하고 네. HOA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디테일가 네. 달라지죠. 그 HOA라는 것은 이제 그 어소시에이션이 있어요.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공동으로 들어가는 물값이라든지 보험값이라든지 뭐 풀장이 있으면 풀장값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소시에이션 피라고 HOA 피라는 게 있어요. 그걸 다 들어가서 그게 이제 하우싱 페이먼트이 되는 건데 거기에다 보통 사람들 뭐 자동차 페이먼트도 있을 수 있고 또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스튜던트 론도 네, 있어요. 스튜던트 론이 제일 네. 많은 것 같아요. 자동차 네, 있고. 또 부모님들이 또 학생 그걸 갖다가 그 자식들 거를 대신 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새 보면은. 그래서 그것까지 조카도 빌려줘가지고 리스 내 맞아요, 이름으로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debt가 되는 거예요. debt, D-E-B-T. 이런 건 어떤가요? 네. 이게 사교비. 그런 건 안 들어갑니다. 그건 엔터테인먼트 피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다행히도. 병원비 뭐 이런 거. 다행히도 안 아, 들어갑니다. 그래요? 병원비는 들어가죠. 그래요? 월 페이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크레딧 리포트에 나온다면 네. 저희가 크레딧 리포트 그래서 항상 제가 지난 2주 동안 크레딧 리포트가 중요하다는 게 네네. 거기에 나온 거 위주로 계산이 되거든요. 아. 만약에 내가 영화를 본다든지 나가서 몇백 불짜리 밥을 먹는다든지 그런 거는 크레딧 리포트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출이라고. 여기 보니까 안 보입니다. 유틸리티는 빠져 있어요? 네, 유틸리티는 없어요. 왜 이 안에. 이건 왜 빠진 거죠? 글쎄요, 그거는 그건 간단하게 크레딧이 안 나오잖아요. 크레딧에 나와서 이게 은행에서 볼 집을 수 있어야 유지하는 되잖아요. 비용도 차이가 좀 있군요. 거기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집값이 다 차이가 있잖아요. 만약에 100만 불짜리 집도 있고 50만 불짜리 집도 있고 그 재산세가 집 가격의 1.25%예요. 그 이제 시리마다 다 예. 틀립니다. 뭐 뭐 그게 LA 1.15. 카운티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직접 관리비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간접 관리비. 간접 관리비는 안 들어가요. 전문 용어로. 유틸리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들은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거네. 직접적으로 재산세라든지 뭐 이자 그런 건 들어가지만 그 간접적으로 뭐 집에 페인트 칠한다든지 뭐 유틸리티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주정부에서 하는 거와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다른 그렇지. 거군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거죠. 네. 네. 전기를 100불 쓸 수도 있고 내가 가서는 한 30불 쓸 수도 그렇죠. 있고. 더운데 누구는 아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에어컨 그죠 이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크레딧 리포트에 보여지는 것에 기준을 둬요. 그러면 이게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몰게지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들어가고 그 화재 보험, 집에 불이 났을 때 화재 보험, 또 아까 말씀하셨던 HOA. 것처럼 어소시에이션 비 있고요.
그다음에 크레딧 리포트에 뭐 자동차 페이먼이 있다든지 또 스튜던트 론이 있다든지 크레딧 카드 페이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차일드 케어도 들어가야죠. 그런 거. 네, 차일드 케어도 만약에 들어가요. 뭐 네. 이혼을 하셔서 그 서류가 차일드 서포트. 있다면 네, 차일드 서포트 피가 있다. 이런 게 혹시 온라인에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폼 같은 게 있어요? 캘큘레이트 할 수 있는? DTI를 따로 하는 거는 제가 아직 못 그거- 봤고요. 몰게지 페이먼을 예, 계산할 예, 수 예.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디테일 그 자기 아까 얘기하신 거 쭉 넣으면은 그게 자동으로 모기지 레이시 나오는데 그 계산이 안에 다 되죠.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럼 만약에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다 했어요. 융자 프로그램 다 사인을 다 했어요. 근데 잘못하셨는데 갑자기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오신 거죠. 야 그거 하지 마. 너 이거 큰일 난다. 너 하지 마. 그럼 딱 깼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또 신문 딱 봤는데 거기 그 운세에 뭔가 재물이 빠져나가는 운세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취소하고 싶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하시면 되죠. 다른 불이익이 없어요? 컨틴전시 리무브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에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프레이저는 17일 그 우리 CIR 포맷이 되면 아니면 론은 21일로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17일에서 21일 바뀌었거든요. 그때는 론이 안 나오더라도 21일 전에는 그 계약을 캔슬할 수 있는 라이시 바이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컨티뉴시 리무브라 그러는데 아까 꿈에 나오셨든지 아니면 내가 저 집안인데 제가 더 좋아 그러면 그냥 캔슬하고 그쪽으로 그거를 하실 수 있어요. 컨티넨시 리무브 하기 전에 하시면 감정비만 자기가 손해 보죠. 인스펙션 그다음에 fee 론 하시는 분은 그렇죠. 어려움이 많지만 아무런 어득이 없고 네. 컨티넨시 리무브 하는데 캔슬하면 거기에는 잘못하면 디파짓을 전부 다 못 찾아요. 그래요? 계약 예, 위반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때는 점쟁이한테 가는 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21일 그게 그건가요? 네. 그럼 만약에 21일이 지나서 컨틴전시 리무브를 하고 나서 내가 캔슬해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네. 그러면 그때는 내가 디파짓을 5,000불을 했느냐 10,000불을 했느냐 상관없이 그게 거의 찾을 수 없는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컨틴전시 리무브 데이팅입니다. 그럼 주택 융자를 받을 때 가장 요거 하나 꼭 명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융자 돈이 있어야 집을 사는 거니까 네. 융자를 하기 전에 이게 그 이자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이자율을 갚아야 되니까. 네. 만약에 일을 하다가 이 융자를 이게 프로세싱 과정에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융자 못 받죠? 네, 그죠? 안 못 됩니다. 받아요. 네. 받고 나서 그리고 그만두. 받고 나서는 괜찮습니다. 네. 모르니까 은행에서. 네.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융자를 하는 도중에 그 바이어가 회사를 바꿨어요. 맞아요. 그렇게 에스크로 되면 중에. 예, 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무리 컨트랙트가 똑같은 인컴을 받는다 하더라도 새 회사에서 한 달치 월급을 맞아요. 보여줘야 해요. 한 달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힘들었던. 직장이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에스크로 중인데 원래 일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 직장을 가야 되는데 이거가 빨리 트랜스퍼가 안 된 거예요. 공중에 붕 뜬 거에 실업자예요. 요 동안은 에스크로 기간 중에 네, 그런 네. 경우 있을 때는 네. 에스크로 날짜를 익스텐션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에 따른 뭐 돈이 더 네, 들어갈 수 뭐 있는 그거를 신경 안 썼다가는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못 받죠. 손님들은 그걸 모르세요. 근데 그쵸. 저희도 모르는 게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솔직해야 돼요. 그래야 손해를 안 봐. 우리 한국 분들이 정말로 말씀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막 융자하고 나는데 나한테 융자 하시는 분 전화가 와요. 그분 집이 2개나 있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그런 경우 있어요. 얘기를 도대체 안 해주세요. 왜 안 할까요? 융자를 못 받을까 봐. 아니 그냥 안 하세요. 그게 별로 상관이 없다고 전화- 생각하는 경우가 전화 많아요. 왔을 때 누구십니까? 그러면 저는 저 누구 엄마예요, 미세스 고예요. 뭐, 맞아요, 미세스 킴이에요. 센트럴드 밸리에 뭐 그런 식이에요. 라디오 그, 방송하는 그런 경우가 것처럼. 많아요. 개인적인 정보다 보니까 자기 재산 아, 관계라든지 남을 그렇죠. 알리기 싫어하는 분들이 네, 많으신 속여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구분을 못 하죠. 언제 얘기해야 되고 언제 얘기 안 해야 되는지. 또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지도 사실 네. 그거 크레딧 있잖아요. 크레딧 좋으세요? 물어보잖아요. 좋다는 사람 중에
반이 나빠요. 맞아요. 그래요? 네. 저는 좋습니다. 크레딧 어떠세요? 잘 모르겠는데 오늘 700 다 넘어요. 막 800 넘는데 나는. 저 이문이면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뽑아드립니다. 거짓말 하면 안 되겠군요. 바로 이 좋다라 보통 좋다라고 하는 게 700 이상이 좋은 거죠? 네. 740. 740. 700은 넘어야 돼요. 740은 돼야 불이익이 없어요. 만약에 융자를 받는데 어디까지 미니멈으로 쳐야 돼요? 크레딧을? 크레딧 스코어가 FH는 낮아도 되죠. 예, FH는 620이 안 돼도 돼요. 580대도 그런 예, 580대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올라가죠. 근데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서프라임 파동 이후부터 많은 것들이 달라지긴 했지만 이 크레딧 스코어가 그 전에 680이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은 740 미만이 될 때는 다운을 얼마에 하는 거에 따라서 그 add-on fee라는 게 있어요. 은행에서 엑스트라 차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다운을 많이 하시면 뭐 0.5 fee를 더 내겠다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다운을 뭐 20% 한다 뭐 이러면 갑자기 막 그 크레딧 스코어에 따라서 크레딧 스코어가 막 650 이러면은 뭐 한 2% 정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퍼센트라는 게 뭐냐면 융자 금액이 2%라는 얘기는 30만 불짜리면 6천 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딧 스코어가 그만큼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게 크레딧 스코어 손님들이 잘 모르세요. 아니 그러면 융자를 받기 전에 크레딧을 먼저 올려야 되는 그렇죠. 네. 그렇죠. 두 달 그게 많이 하죠. 전에 제일 미리 중요해요. 떼보고 한 2달에서 이제 클로징 할 때까지 거의 픽스가 돼요. 그래요? 미리 알면. 그래서 2달 전에 떼보고 그거를 대행해 주는 분 있죠, 그분도 있잖아요. 근데 좀 되게 봐도. 융자 예, 브로커시들이 다 알아서 저희가 이 어드바이스 크레딧을 해줘요.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모르는 컬렉션 같은 게 올라와 있을 때가 그렇죠.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전화해서 이렇게 니고시에이션도 해드리고,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보통 사람들은 나 크레딧 좋대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보면 안 좋아요. 근데 나빠서가 아니라 그 크레딧 카드가 꽉꽉 차 있을 경우가 있어요. 5,000불이 리밋인데 4,900불. 뭐 이런 식으로 가 있으면 라인은 있지만 더 이상 그러니까 그 바잉 파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크레딧 카드 갖고 얼마나 많은 돈을 빚을 수 있느냐는 게 좋은 크레딧인데 이렇게 리밋에 꽉 차게 되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크레딧 스코어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빚이 많이 없는 게 좋죠. 그러니까 크레딧 스코어를 쌓는 방법도 네. 아셔야 될 거예요.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는 70%를 넘어가면 안 좋아요. 50%라 그러죠 보통. 쓸 뻔. 네. 50%면 좋고 네. 미리 준비를 네. 하셔야죠. 네. 만 불이 한도면 한 7,000불, 5,000불, 7,00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매달 갚는 게 좋아요. 거기도 7,000불, 선생님 그것도 너무 많아요. 많아요. 50% 크레딧 그죠? 크레딧 스코어 그렇게 하면 안 좋아요. 죄송해요. 더 내려오셔야 돼요. 더 네. 쓰고 바로 갚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바로 갚고, 그렇죠. 쓰고 바로 갚고, 쓰고 그래야 바로 이자도 안 내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렇죠. 높잖아요. 이자도 높잖아요. 모게 지금 3.5 이러는데 걔네들은 몇 퍼센트를 받아요? 크레딧 카드. 이 29%가 주택 네. 융자 계산하는 데 있어서 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혹시 사례라든지 이런 거 있으세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50% 다운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틀에 있는 가이드라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70% 다운하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배는 나의 지출의 2배는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는 게 좋겠죠. 인컴은 저희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월급쟁이인데 갑자기 내가 5,000불을 버는데 지금 융자를 하려면 7,000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 2,000불을 갑자기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지출이 만약에 크레딧 카드가 한 달에 뭐 1,000불 들어간다. 그럼 그거를 갚으시면 훨씬 5,000불에 끊을 수 있거든요. 그렇구나. 아니면 자동차 페이면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융자를 하면서 차를 그렇게 사세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 페이먼이 500불이다 그러면 내 인컴이 1,000불이 더 올라가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페이먼을 줄이라고 얘기하는 네, 거죠. 네. 이 주택 융자 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잘못 자칫하면은 콜비 씨는 방송이 안 나오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나오실 분이 한 말씀 하셔야 방송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보면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많으세요.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집을 사는데 다운을 많이 하겠다. 나머지 한 50% 정도 융자를 알선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런 경우도 가능을 해요. 가능은 한데 간혹가다 영주권까지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런 분은 또 안 되시는 분들이 계셔요. 특히 이제 인컴을 프루브를 해야 되는데
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미리 집을 보기 전에 융자하는 분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하신 다음에 집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놀부쇼를 진행하면서 이 부동산이라는 건 충동 구매가 안 되는구나. 당연하겠죠. 뭐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 시간도 필요하고 오늘 좋은 정보를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HNS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 네 분 전문가와 함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네 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를 보기만 하는 대로 돈이 생기는 효자 프로그램 놀부쇼입니다. 저희가 준비할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HNS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질문이나 의견사항 있으시면 저희 SNS와 그리고 전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돈 버는 프로그램 놀부쇼.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